자, 요즘 영상을 릴레이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찍어가고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궁금하실 부분들을 짚어드릴 건데,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박스가 전환되는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은 이런 데 있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데서 여기 박스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고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에 박스다 아래 박스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선에 걸치는 이 영역이 이게 윗 박스야 아래 박스야, 이게 일단 헷갈려지고,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가는 거면 당연히 샀어야 됐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알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어지고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도 나오고 막 이러면 여기가 도대체 매수해야 되는 데인지 매도해야 되는 데인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한 구독자분이 언니님 이제는 어떤 때 매수해야 되고 어떤 때 매도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힌트를 좀 주세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박스가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애매한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매매에 있어서 매수 매도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단순 선택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로 매수하냐 어느 정도로 매도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박스 전환에서 행동 요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럼 이제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사란 얘기야 팔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고 싶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팔고 싶은데 뭘 선택해야 될까, 요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많이들 하세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클럽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주식을 배우려고 처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던 타이밍 같은 관점의 질문이죠. 요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관점에서 일단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요 선에서 25,500원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히 박스 전환에서는 제 생각에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박스 전환점에서 어떤 근거로 사고 어떤 근거로 파냐,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구분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그거는 포지션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질문하시는 분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포지션일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포지션으로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뭔지, 왜 중요한지, 뭐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고, 내용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지션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내 비중과 평단이에요. 내 비중과 평단이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요 파동 안에 근처에 존재하는가, 요 말이거든요. 이 박스는 의미는 없고 대충 그린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이 박스 안에 내 평단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래도 파동이 나와주게 되면은 보합 매도라든가 아니면 수익 매도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의 평단을 가지고 있냐 박스권 하단의 평단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달라질 겁니다. 박스권 상단의 평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최대한 박스권 하단으로 평단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근데 붙이는 과정에서 매수만 하다 보면은 비중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비중 컨트롤은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요런 거는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환될 때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전에서 많이 쓰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일 궁금했었던 게 요런 거잖아요. 요 선에 걸쳐져 있는 25,500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요런 데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요 선택이 궁금합니다. 요 선택이 실전에선 되게 헷갈려요. 요런 건데 당연히 헷갈린데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때 말했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면서 이게 이탈되면은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짝꿍처럼 이어져 있는 거고 이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 포지션이 불리한 상태, 좀 평단이 높다 이러면은 저는 먼저 삽니다. 하단에서 일단 살 건 사주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어떻게가 아니라 일단 삽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는 거는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깨질지라도. 왜냐, 여기서 사주면은 평단이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탈할 때 이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빼주는 셀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때 파는 것보다 손해보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평단이 낮춰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 늘어났지만 그 비중 늘어난 것만큼 매도 포지션을 취해주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대처가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일단 사야 되는 건 산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그때 행동한다.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이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한다입니다. 이 깨질 거 걱정 때문에 해야 될 걸 안 하면은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생각이 들겠죠. 평단이 나는 이미 포지션을 잘 잡아놨어. 그래서 평단이 아래쪽에 있다. 요런 데 있다. 뭐 그 전에 워낙에 평단 잘 잡아놔서 평단이 아래에 있는데 요렇게 깨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도 포지션이 좋은 상황에서 박스 이탈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중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를 안 하기도 해요. 포지션이 안 좋을 때처럼 매수해주면은 여기서 셀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요거를 저는 매매에서 기다림도 선택이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기다림을 선택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를 흘려보내고 나서 비중이 적었잖아요. 박스가 이탈되고 전환되고 나서 다운그레이드 박스에서 다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아주면은 포지션 이동이 확실하게 큰 점프를 띄워주거든요. 그럼 그만큼 기대 수익치가 한 번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좀 대조되는 상황의 예시를 들었지만 이 예시가 의미하는 게 내 포지션,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나한테 유리함을 주는 행동은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들으면 이런 의문점도 좀 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25,500원 부분에다가 선을 긋고서 이게 이제 박스 전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는 분들이 일단은 그런 궁금증부터 가지거든요. 25,500원이 진짜 박스 전환 부근이야? 여기 아니야? 뭐 여기 아니야? 어디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러면서 그 박스를 그리는 거에 대해 또 좀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박스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이 완전 달라지니까 제가 헛발차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환점도 아닌데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잘 그려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무관하게 내 포지션을 그냥 잘 가꾼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는 구간을 좀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구간을 파악하는 거, 박스를 파악하는 것도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스를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이거는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26,500원?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27,000원 선에서 지지 저항을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왜 27,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요령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특정 경계하는 구간에서는 매물대 또는 수급 아니면 거래량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 거래량이 막 매수세랑 매도세가 서로 싸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지 저항으로 구분이 되고 지지 저항을 토대로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박스를 완벽하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거는 저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덜 중요하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가가 그것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내 평단은 27,000원보다 위에 있다. 근데 주가는 여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네? 당장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내 포지션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불리한 상황인데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포지션이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얘가 어찌저찌 해서 만약에 한 26,300원 이런 데로 올라줬습니다. 약간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포지션 이해가 없으면은 이때 지금부터 이제 반등 시작인가? 이거 많이 눌렸다. 가자. 이제부터 마이너스 3% 이내로 왔고 나 이제 먹을 수 있겠어.
막 근데 이제부터 올라갈 거 막 3만 원 다시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은 내 비중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채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포지션 이해를 잘못한 상황에서의 엇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내가 포지션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어놔야 수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매수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도 있는 거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매수만 한다, 이게 이제 포지션 이해가 없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박스 안에서 대응을 잘한다, 그리고 박스가 전환될 때, 이렇게 위로 전환될 땐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일 때는 수익을 더 많이 낸다. 그리고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위기처럼 느끼는, 하락하면 어떡하는데, 그때도 박스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전환 대응을 해준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포지션이 주가의 박스 변화에 따라서 계속 맞춰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주가 흐름에 맞춰서 내가 포지션을 잡으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주가라는 건요, 이런 일직선 하락 잘 없어요. 이 안에서도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데서는 더더욱 파동이 있겠고요. 상승할 때는 뭐 직진 상승이든 파동이 있는 상승이든 상관없이 이럴 때도 수익이 나고 이럴 때도 수익이 나고, 심지어 이럴 때도 수익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이게 제가 이제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대응하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의 그런 주식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서 따라가면서 포지션을 맞춰가는, 좀 바둑 두듯이 체스 두듯이 상황을 보고 수를 보고 후행적으로 요거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수익 내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전히 아마 좀 궁금한 부분이 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겠죠. 난 포지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단에 의해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신 내 포지션에 의해서 매매가 결정이 되는 거는 잘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왜 그런가요? 이거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진짜 심플한 답은 잘하면 됩니다, 이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의 문제가 계속 남으니까 아쉬운 점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다음번에 좀 그 부분을 더 짚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들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걸 떠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진짜 잘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왜 잘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한 번에 파는 것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런 이제 원초적인 그런 궁금증까지 이어지면서 막 상대 비교를 하고 안 와닿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드릴 얘기가 있으니까 다음 얘기가 좀 잘 들어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로 여러분들 궁금해할 부분들, 좀 선뜻 안 와닿는 부분들 계속 유튜브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전 영상, 다음 영상으로 이제 세트로 계속 묶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싶다, 나 좀 제대로 하면서 배우고 싶다 싶으면 영상 하단부 댓글란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한 뒤에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가입해서 그런 매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계속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도 한 번씩 해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